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정을 좀 시켜. 어? 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인사하면 되는 건가? 새로? 새로면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게 세로죠. 가로가 이거고 세로가 이거.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좀 그렇지만 네, 안녕하세요. 감성뷰 박경입니다. 비가 오죠. 지금은 박정아 작곡가님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지금이 세로라고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TV에서만 봤지 참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데 아무튼 이게 일단 너무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집에 왔고요. 집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윤희가 가르쳐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너무 늦은 시간이죠? 맞아요. 아니,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그게 또 약간, 네. 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을 좀 늦게 알아서. 네. 사실 저는 제 얼굴을 보는 게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제가 그동안 잠시만요. 네. 그동안 한 2달 반, 3달 정도, 네, 3달 정도, 이렇게, 공연을 쉬지 않고 해와서, 이 모든 게 끝나면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튼 오늘이 다 끝나는 날이어서, 집에는 잘 들어가고 계신지요? 비가 와가지고, 집에 오는데 혹시 돌아가시기가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드는데 네. 네, 꿈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채팅에 글이 올라오시는 거군요. 네. 일단 제가 언제였죠?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렸던 게 아마 환상동화 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제가 배우 생활 끝까지 꼭 지키고자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이게 지금, 이게 채팅이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할 말을 하다가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좀, 네, 이게 좀 산만해졌네요. 아무튼, 그래서, 환상동화 공연
정도까지 가면 너무 위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려서 이렇게 용기 내서 인사를 드려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라흐마니노프도 끝났고 이제 알렉산더도 얼마 전에 끝났죠. 그리고 오늘 박정아 작곡가님 콘서트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렵구나. 이게 혼자서 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뭐 딱히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인사는 꼭 드리긴 드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영영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일단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라흐마니노프 네 아니 환상동화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 인생의 두 번째 연극이었죠. 네 사실 제가 연극 아무 말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 할까요? 너무 창피하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창피하군요. 네. 이거를 어떻게 네. 아무튼 네. 아니 사실 이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매번 그 관객분들 그리고 또 팬분들께서 써주시는 편지를 이렇게 받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읽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읽을 때마다 이게 뭔가 또 감사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거를 이제 읽고 답장을 또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또 그럴 수 있는 뭐 시간적 상황과 여유들이 안 돼서 매번 이렇게 감사한 마음만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또 오늘 했었던 공연이 또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차분하게 이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네 조명이 꺼졌네. 잠시만요. 네 맞아요. 라흐마니노프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라흐마니노프는 제가 사실 작년 12월이었나요?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제가 작년 12월 정도에 이제 대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본을 처음 읽는데, 와, 이 작품은 정말 꼭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잘하고 싶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제가 놀랬던 게, 저는 그게 노래인 줄 알았어요. 뒤에 있는 거의 7페이지 정도 됐던 그 독백 대사가, 저는 사실 그게 노래인 줄 알았는데, 설마 이게 독백일까? 했는데, 정말 독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라흐마니노프 공연은 사실 보지를 못했어서 이거를 마지막에 이걸 혼자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건 좀 편한데 아무래도 대사하는 데는 조금 노래하는 것만큼은 편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좀 더 일찍 준비를 혼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미리 대본을 받아서 빨리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더 입에 익으려면 좀 빨리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준비하면서, 근데 그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그냥 제 얘기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와, 전 사실 또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그, 충남예술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그, 시골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는 학교 다닐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학교 주변에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실에서 혼자 이렇게, 사실 그때는 그 고음을 좀 내기 위해서, 성악가들은 그 반음하는 요게 또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 음정을 내려고 진짜 거기 연습실에 누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그 음정을 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라흐마니노프는 조금 더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냥 좀 제가 언젠가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편지 아닌 편지에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인스타 라이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냥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뭐, 공연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저런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좀 대답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뭐, 요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러네요. 어, 아, 지 할 말만 하다가 지방으로 들어가는, 아, 이게, 어, 글쎄요, 사실, 자기 할 말만 하고 대본엔 그렇게 써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진짜로, 라흐마니노프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와가지고 하는 거 없이 자기 할 말만 떠들다가, 또, 사실 이제 우리는 무대 위에서 그런 모습, 뭐 연습실에서는 더 막, 이제, 재미난 액션들, 특히 또 성재형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든 저를 웃기려고 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지랄하고 막 이랬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렇게 하죠. 목 관리 비결, 사실, 이제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으니까, 또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가 투유를 했을 때, 그러니까 2018년도였었죠? 2018년도 초반에 트레이스라는 공연을 너무 잘하고 싶은 나머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노래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목이 쉰다, 이렇게 하면 목이 안 좋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 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근데 그때 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많이 초반에 오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목이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왔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때 첫 공하고 첫째 주인가 둘째 주 딱 끝났는데, 목이 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목이 가가지고, 아침에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이런 목소리가, 그러니까 정말 목이 쉰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연을 저녁을 해야 되는데, 난 노래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솔직히. 근데 그때 그나마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또 이거를 과연 노래를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재현 첫 곡 때도 그랬었어요. 그때 또 그랬는데, 그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면,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근데 스케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면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든 해보려고 방법을 막 찾다가, 일단 안 될 것 같아서, 스케줄 되는 배우들을 조금 찾아보고, 스케줄 확인을 해봤어요. 그때 같이 공연했던 친구들을. 근데, 그때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왜냐면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수할 것 같아요.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겠죠? 네. 아무튼 아무튼 그때 그래서 아 그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스케줄 배우들 확인해 봤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배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번도 스케줄은 바꿔본 적이 사실 그전에도 없었고 해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 다니던 병원이 있습니다. 성악할 때.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오늘 공연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일단 와봐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여드렸더니 뭐 당연히 뭐 의사 선생님께서는 공연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근데 그럴 수는 없고 무조건 서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절대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링겔을 놔줬었죠. 이제 그때 아마 소염제를 놔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비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제가 이제 무대 감독님이랑 이제 그때 이제 그 무대 우리 트유 그 제작팀에다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근데 나 공연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최악의 그때 할 수 있는 배우는 제 기억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연을 그러면 못하는 것도 감안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그때 주사를 맞고 극장에 갔는데 다들 뭐 그때 기억에 다들 뭐 눈에서 눈빛이 다 불안하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어쨌든 너무 신기한 게 리허설 할 때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7시 딱 반에. 근데 이미 뭐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그때 7시 반에 이게 7시 반 되기 전에 그때 7시 반에도 만약에 노래를 했는데 노래가 안 되면 말자. 오늘 공연을 오늘 공연은 취소를 하자. 사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연 올리고 얼마 안 있어서였어요. 2주 3주 요 정도 있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7시 반에 노래하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제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근데 일단 가보자.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보자. 이미 뭐 멈추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고 해서 했는데 진짜 그때만큼 간절하게 저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너는 절대 잊지 못해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부분에서 목소리가 나오길 정말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찾을 거야 거기 이제 그 A를 찍어야 되는데 그 A 음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불안했는데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날 공연을 한 다음부터는 조금 편안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왜 그랬냐면 뭐 잘하고 못하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일단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공연을 했으니까 내가 웬만큼 아파서는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준이 됐던 거죠. 요 정도 아팠을 때는 요런 정도의 처방을 받고 공연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링겔을 맞으면서 공연을 했었죠. 왜냐면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절대 그런 티 내고 싶지도 않았고, 물론 그때 무릎이 조금 안 좋았던 기억도 물론 나긴 하는데, 그냥 어쨌든 저쨌든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위험하긴 위험하네요. 그때 얘기를 혼자서도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휩쓸려서 막 어디까지
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정해놓던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링겔 맞으면서 어쨌든 무대에 섰었고, 그리고 무조건 저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사실 그때 제 기억에, 저에 대한 그 반응이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에 대한 기대가 사실 또 되게 큰 상황이었, 뭐 좋게 약간 표현을 하자면, 저에 대한 그 기대가 좀 크셨던 상황에서 되게 오랜만에 간절하게 올라왔었던 그 트레이스 요일 공연에 박기원이라는 어찌 보면 되게 날것의 친구가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무대 올라갔는데, 무대 올라가서 공연은 첫 곡 아마 둘공 일주일 정도 끝나고 반응이 되게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워낙 이제 트유를 기다리셨던 팬분들도 많으시고, 워낙 트유라는 공연 자체가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공연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저는 그게 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저랑 같이 공연을 했던 페어 형이 동아 형이었고, 동아 형은 워낙 또 대학로 최고의 배우였고, 저는 이제 갓 이름이 조금 알리는 상황에서 같이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한 게 많았죠, 당시에.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거 하나가 가장 크게 생각나는 건, 그냥 그때는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뭐가 됐든 내가 막 연기를 만약에 못한다면 뭐 그나마 잘하는 건 노래니까 노래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에서 뭔가 조금 더 표현을 좀 하자면 뭐 그깟 무릎 나가면 뭐 어때? 뭐 또 쉬면 또 돌아오겠지.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온몸을 사실 던져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의 기억에, 첫 주의 기억은 첫 공 끝나고 제가 사실 상당히 우울했었던,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오늘 트유를 마침 또 오랜만에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사실 정말 모니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저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사실, 대부분 욕이었기 때문에, 너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시간은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보이는구나, 이제 그런 모니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냥,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고쳐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리고 어쨌든 뭔가 저의 후기를 찾아본다라는 거는 또 상처를 받을 확률이 좀 크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야 제가 배우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무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무대를 봐주시는 관객분들의 시각에 맞추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또 결국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려면 고쳐야죠. 그냥 그게 제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저 도와주시는 많은 배우분들도 선생님들이랑 이런저런 공유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 이 얘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왔지만, 그 노래를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노래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목에 무리가 많이 갔었어요, 사실. 근데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때 그 감정으로는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막 멋있는 척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 그런 게 정말 전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감정들과 기억들을 그냥 떠듬떠듬 거리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때 오늘이 만약에 정말 오늘이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사실 매일 생각하고 무대에 올랐었어요. 왜냐면 목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이 되게 강질이어서 사실 목소리가 그러니까 목이 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살면서. 근데 트유하면서 제가 트유라는 공연에 진 거죠, 제 목이. 져가지고 목소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면 정말 목이 가겠구나 했는데 진짜로 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다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가 많이 하던 뭐 예를 들면 다른 것보다 뭐 어레인지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공연에서 또 안 하면 당연히 관객분들이 저를 보러 오신 그 관객분들은 물론 이제 트유랑 공연을 보러 오셨지만 어쨌든 제 회차를 챙겨서 오신 분들은 어쨌든 또 그 부분에서 당연히 아쉬움이 느껴지실 거고 그러면 또 그건 또 너무 싫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목이 가는 거 알면서도 했어요. 지금 기억나는 트유의 그 초반의 기억은 나 이대로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면서 했습니다. 그냥 근데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사실 저의 무대는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금도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그냥 뭐 어설프게 타협하면서 여긴 내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다짐과 생각은 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목은 가고 있었으니까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러면서 그래도 방법은 뭐 인위적으로라도 제가 목이 쉰 게 어쨌든 목이 버서 그러는 거니 목이 분 거를 인위적으로라도 좀 가라앉히면서 공연을 가라앉히면서 소리를 내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었던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랄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좀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몰랐던 거죠. 제가 그랬다라는 거를. 근데 저는 그때 워낙 스케줄이 근데 사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전 그때 사실 정말 지금 돌이켜봐도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 무대가 끝나면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늘 공연에도 내일 또 스케줄이 있고 또 그 다음 공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제 인생에 뭐 배우를 시작하고 거의 10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그냥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또 아니었던 거였죠. 왜냐면 어쨌든 이제 제가 약에 좀 의존을 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약간 정신이 피폐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제가 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런 저에 대한 후기들을 보다 보면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몰랐다가 그걸 알게 된 날이 대현이랑 첫 공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무대에 못 올라갔죠.
그때 이제 대현이랑 첫 공을 앞두고 이제 좀 일찍 만나서 그때 이제 뭐 그때 기억으로 파가니니 공연 연습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대현이랑 이제 첫 공을 앞두고 그 미리 먼저 만나가지고 이제 물론 그 전에 연습을 같이 했지만 처음 공연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저것 맞춰보려고 이제 극장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림아트 센터 1관 거기 딱 섰는데 무서웠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그러는데 그냥 들어가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트레이스유 공연은 어쨌든 내가 보나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막 뛰어야 되는 그런 공연인데 이거 순간적으로 이거 혹시 나 이러다 무대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조금 이른 시간대여서 왜냐면 우리가 좀 대현이랑 그때 좀 일찍 만나서 맞춰보기로 했던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시간을 보니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길래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서울대 병원을 갔었죠. 근데 사실 병원에 가자마자 기절을 했습니다. 제가 갔는데 갑자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뭐 어쨌든 정신을 차려보니 뭐 시간이 얼마큼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시간을 보니까 이제 뭐 대충 시간이 얼마큼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오늘 하러 가야 되겠는데 이거를 오늘 공연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모르는 저는 심장에 제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혹시 무대에서 심장마비가 오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재밌는 건 그래도 멋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대학로에 최초로 공연하다가 심장마비가 이건 뭐 그러니까 우스개 아니 진짜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엔딩도 좀 뭔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되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심장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랬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데 자꾸 그랬는데만 반복하고 이래서 그 야구 아나운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자꾸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이러는 거군요. 아무튼 제가 보면서 왜 저분은 제가 봤을 땐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나 그랬더니 이래서 이러는 거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날 공연을 근데 한 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심장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에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말리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모르니까 오늘은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여기를 가보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신과였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가 좀 왔던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스케줄을 막 봤는데 그때 제 기억에 석진이가 3연공인가 4연공을 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까지 하면 석진이가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더더욱 그냥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석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난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석진이가 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너무 힘든데 제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면 정말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말고 말씀 꼭 해달라고. 저는 집이 근처니까 금방 가겠다고. 그렇게 해줬죠, 석진이가. 그래가지고 공연이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도 말리시고 제작 TD님도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우리 오늘은 안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그래서 석진이가 부랴부랴 와가지고 했었던
왜냐면 또 그때 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게, 그, 대현이랑 제가 처음으로 하는 공연하는 날이어가지고, 예, 지금도 기억나는데, 처음 공연하는 날이어서, 그때 대현이가, 그니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진 비슷하게 이제 많이 찾아와 주셨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야 되는데, 했던, 네, 결국 못 썼죠. 그리고 석진이가 대신 해줬고, 다행히 석진이가 있어가지고 공연이, 뭐라 해야 되지, 공연 취소는 안 됐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그냥 엄마, 아빠의 그 다독임으로 그냥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나네요. 트유는 그런 공연이에요, 저한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대에 서고 싶었던, 네. 그런 공연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그냥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모든 걸 스탑하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또 아니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면 한번 이겨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마 이틀인가? 3일인가? 이틀인가? 뒤가 이제, 제가 제주도래. 왜 갑자기 제주도? 제주도 공연은 가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대전에, 다음 주인가 대전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에 대답을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제주도, 또 제주도래. 성재형 나타나셨네? 저 지금 집에 완벽하게 차를 파킹해놓고, 네, 그리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게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부산이네. 대전 공연 갔잖아, 대전 공연. 대전을 갔는데 부산도 가고 제주도랑 부산은 간 적이 없잖아, 공연을. 부산 공연은 간 적이 있다. 옛날에 루돌프 공연할 때. 미치겠다. 아무튼, 예, 성재형 역시, 성재형만 나타나면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아마 이틀 뒤에 공연을 하고, 이틀인가 3일 뒤에 공연하고, 이제 바로 대전을 내려가는 스케줄이어서,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공연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어쨌든 공연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날 공연이, 제 기억 가운데도 정말 떨렸던 공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진짜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저 때문에 또 되게 모든 출연진들이 다, 긴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 때문에, 그때 진짜로 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다 스탠바이 하고 계셨었어요, 그때. 예.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날 공연이 끝나고 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또, 기억이 있었죠. 네. 저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성재형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은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공연 갔다 와서 이제 투유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중반 이후에 목이 아까 이제 결국에 다시 돌아왔네. 이게 이래가지고 횡설수설 하는 거구나.
그때 이제 목이 한참 가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더 힘으로 하려고 그런 기술적인 것에 힘으로 좀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점점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내 공연이 아직도, 안 봐야 되겠다. 성재형, 자꾸, 성재형이 눈에 들어오네. 아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성재형만 꼭, 저 준선이랑 성재형만 눈에 들어오네요. 아무튼, 그,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 한 달이나 공연이 남은 거였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연장을 못 가는 걸로 이미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아마, 이제 그 마지막 한 달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어느 날부터 샤우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느 순간부터 진짜, 나를 왜 잡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두바이 최고의 락 보컬의 감성이 그 나를 부셔봐에서 그 샤우팅과 함께 그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나를 부셔봐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속상했죠. 근데 사실 속상한 걸 넘어서 무대에서는 그런 속상함이 그냥 속상함이었지만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그런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대로 진짜 내가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뭐 아까 했었던 얘기지만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어차피 진작에 끝났을 배우 인생 뭐 이렇게 공연하다가 끝나는 공연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것도 그것도 뭐 멋있지 않을까? 나는 원래 여수에 편의점을 알아봐 놨으니까 그 여수에 내려가서 편의점을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여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 뭐냐 그런 예전에 제가 그 여수에서 그 엑소포 할 때 그때 잠깐 거기 공연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여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동네가. 그래가지고 그때 여수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배우를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되면 여기 와서 편의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물론 편의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 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냥 서울이랑 제일 먼 데로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계속 이 배우에 대한 미련이 남을까봐 그냥 제일 먼 데로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수 편의점을 생각을 했었었죠. 네. 제가 되게 보기 좋은 곳을 봐놓은 곳이 있는데, 언젠가 갔는데, 거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곳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수에서 편의점을 못하겠구나, 이런 혼자 우스개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또 보니까 성지영이 무슨 콧구멍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치만 저는 트유가 어쨌든 그러면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도 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진짜로 저는 원래는 배우를 시작한 게 사실 노래 부르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정말 원 없이 노래 부르는, 그리고 원 없이 노래 부르고, 원 없이 울고, 원 없이 소리 지르고, 원 없이 뒹굴 수 있는 공연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관객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또 눈에 들어왔어.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에 투유 마지막 공연할 때쯤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목이 이미,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트레이스유는, 물론 이제, 또 저를 컨택해 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캐스팅이 된다면 언젠가 또 꼭 같이 한번 열심히 하고 싶다. 1시간이라면 자동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 500명이 넘었다고요? 그거 어디서 봐요? 아, 이거 눈알처럼 생긴 거구나, 이거. 오케이. 2부? 다시 캡살라고, 예. 그럼 다시 킬게요. 네. 다시 시작된 거군요. 아, 원래 이렇게까지 이게 얘기할 마음은 없었는데, 어, 아니, 너무 그냥 주저리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되면 너무 재미도 없고 그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네. 안녕하세요. 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끄면 안 되는 건가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이거 그렇게 끄고 하면 안 되는 건지 몰랐는데,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저장이요? 뭐가 저장이지? 네, 아무튼, 네, 일단, 제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잘 몰라요. 정말 진짜 잘 몰라서, 노인한테 저장하는 걸 배우라고요. 아, 네, 또 노인한테 또 그럼 배워오겠습니다. 네, 그, 그래서, 렌즈가, 이 렌즈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렌즈, 제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거를 다,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어떻게든 좀 약간 좀 다르게 보이려고 컬러 렌즈도 막 끼고 막 근데 그 컬러 렌즈가 그, 아름다운 그녀 부를 때쯤이면 꼭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아무튼 그 특유 마지막 공연이 되게 속상하고 아쉬웠었죠. 네. 좀 이렇게 사실 상태는 더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콧구멍이 이 콧구멍이었구나. 어 제발 형은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형은 제 얘기 궁금하지 않잖아요. 아니 형 준선이랑 놀아요. 왜 자꾸 아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렌즈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랬었잖아요. 제가 렌즈가 사실 되게 잘 빠졌었어요. 그쵸? 제가 눈에 힘만 주고 렌즈가 빠지더라고요. 사실 뭐랄까 이것도 의식의 흐름대로 또 가고 있는데 렌즈를 눈을 안 깜빡거려서 그러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눈을 그러니까 연기를 하다가 눈을 깜빡거리면 그 순간 그 호흡과 감정이 깨지는 게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다 보니까 자꾸 렌즈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안 빠지죠. 네, 최근에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지냐면 렌즈를 바꿨거든요. 그전에는 일회용 렌즈를 끼다가 요즘에는 워터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네. 끊기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저가 언젠가 사실, 역시 또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네요. 렉이요? 제가 하트를 눌렀나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트를 제가 누르나요? 이거, 아니, 하트, 하트,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게. 아,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하트가 계속 나와요. 제가 하는 게 아니군요. 아, 네. 예. 네. 이거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네, 그랬죠. 음,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음, 아무튼, 뭐, 어디가, 이게, 그렇구나. 이게 얘기가 마무리가 안 되는구나.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했던, 오늘 일단, 어떻게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보, 이제 보이세요? 네. 안 끊기시나요? 보이세요? 이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어, 그,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어, 그, 네. 언젠가, 그,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윤희가 잘하나 보네요. 윤희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언젠가 기회가,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제 배우의 마지막 무대는 정말 최우준술 무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느끼게 해준 공연이 최우진슬이고, 최우진슬이 없었으면 지금의 박견이라는 배우는 아마 없었을 거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연이고, 사실 뭐, 최우진슬 노래야 지금이라도 당장 무대 올라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낙산공원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거기 조그만 무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진짜 그냥 나 혼자만이라도 그냥 몇 분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가능하다면 거기서 최은실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다. 네. 그쵸. 그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 이런저런 공연들을 또 한다 치더라도, 어떤 공연을 한다 치더라도 최우준수를 했었던 그 감정과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 제가 모든 공연이 다 사랑하고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공연들이지만, 최우준술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공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한테는 어떤 수식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죠. 네, 맞아요. 정말, 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바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공연이에요. 그래서 진짜 욕심을 낸다면 진짜 한 50 좀 넘었을 때, 그때 최우준술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때까지 관절이 남아있다면, 관절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나의 기량이 허락된다면,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기다려주신다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제가 최우준 노래들을 많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전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그냥 그 음악을 듣고 있는 자체가 저한테는 뭐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공연이죠. 그냥 아까 전에 순택이 형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딱 구절 부르시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콘서트에서는 그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제 저 혼자 하는 거라면 뭐 이 말은 제가 이 말은 지금 질문하시는 지금 질문하시는 건 제가 언제든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최우준술은 언제든 할 겁니다. 네, 예, 정말로. 네, 규리는 언제나 올 겁니다. 네, 저한테 최우준술은 뺄 수 없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아쉽게도 그럴까요? 한 소절 들려드릴까요? 이번 시즌에는 좀 아쉽게도 그냥 제가 다른 공연들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근데 좀, 마침 또 라운오프 옆에서 최우진수를 먹지 계약,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라면, 네, 그 먹지 계약이라는 걸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뭐 언제든, 네. 그래서 마침 또 옆관에서 최우진수를 한 소절 이따가 해드릴게요. 최우진수를 옆관에서 마침 또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가끔 또 이제 마침 또 성재형도 있고, 옆에 공연하는 배우들이 다 저랑 친한 배우들이니까 가서 또 구경도 하고, 무대 보고, 또,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혼자 가서 또 이렇게, 혼자, 덕질을 하다가, 최우진수 덕질을 하다가 왔었죠. 그런 공연이에요, 저한테는. 거기가 제 집 같고, 그러니까 뭐, 언제든 또 상황이 나아지고, 또, 이렇게, 장 대표님이랑 저랑 되게 친합니다. 그리고 장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소통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사실 그때는 좀 함께 하지 못했는데, 네. 뭐, 또,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아쉽게 참여하지 못했는데, 뭐 최우진사랑 공연은 이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또 무대에서 뵐 수 있을 거고, 그때가 되면 또, 뭐, 적절한 때가 되면은 당연히, 네. 저희가 있겠죠? 타천은, 오늘 마침 또, 훈정이 형이랑 또 정말 오랜만에, 진짜 사실, 이제는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잊은 줄 알았던 그 순간순간이 훈정이 형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타락천사는 제가 언제나 말했지만 제 인생의 최고의 공연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제 인생의 최고의 공연이고 앞으로도 언제나 저의 넘버원은 최우진술이지만 타락천사는 저한테 약간 첫사랑 같은 공연이었다라는 게 정말 이 말보다 더한 표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타락천사가 재현이 왔을 때 제가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네요. 경석이도 보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 타락천사 그때 공연 한참 할 때 보러 가고 싶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볼 자신이 좀 없었어요, 그때. 그냥 너무 그 음악과 그 반주를 들었을 때, 너무 그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양지원이가 하는 걸 보러 가고 싶긴 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너무 훌륭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가 다른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혼자 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안 보러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원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날개옷. 날개옷, 맞아. 제가 그 날개옷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 생각은 제가 그냥 입 밖으로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든 발렌티노 옷도 제가 찍어서 언젠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발렌티노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다시 재현이 올라온 발렌티노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라서, 그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재현 때 참여를 했으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재현 때 참여도 안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텐데, 제가 또 거기다 내고, 저는 그런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그거를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사실 저는 그 발렌티노 못 보여드린 게 사실 계속 마음속에 계속 걸리긴 해요, 지금도. 예, 근데 그냥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올리려다가 괜히 그냥 이거는 좀 내 지금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괜히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 타락천사가 또 올라간다면, 그때 만약에 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또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진짜 너무 오랫동안 제가 혼자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지금 살짝 대답을, 지금 제가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또 논리적으로 뭔가 정리를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좀 했던 건데, 이미 망한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살짝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예전에 뮤토코트 입었죠. 근데 그때는 타락전사가 올라가지 않았었죠. 네, 그랬죠. 그지돈, 그래요. 그지도는 나는 형훈이가 이거를 흉내를 냈다고, 그러면서 그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거짓됨이었으니 전지하신 신께서는 날 불쌍히 여기소서. 저 그지도는 지금도 가끔 불러요, 혼자 차에서. 그리고 최우준설은 그냥 내일이라도 다시 공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제가 마음속에 있고, 갈릴레오는 제 영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 네. 그래요. 오늘 제가 그런 생각도 진짜 했어요. 그냥 뭔가 최우진술 제가 했었던 그 기운을 혹시 못 들으셔서 혹시 좀 서운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 오늘은 제 콘서트가 아니니까, 제 콘서트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우진술이 최근에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또 제가 너무 그리고 워낙 많이 불렀고, 다른 데서도 많이 불렀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굳이 제 콘서트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하셨던
배우분들이 지금 같이 무대에 서는데 굳이 뭐 제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콘서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단독 콘서트 제가 사실은 이 얘기도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 주저주저 그러고 있어서. 아 맞아, 멜론에 올라갔다면서요? 아 맞아 그 작가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참 아무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 그 콘서트의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네, 너무 감사해요. 저의 콘서트에 고척돔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최호준설 콘서트, 최호준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간 얘기지만 계획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사실 저는, 그걸 하고 싶었어. 게릴라 콘서트, 그러니까 그냥 한강에서 그냥 딱, 그러니까 게릴라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한강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한강에서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그냥 뭐라 그러지 그거를 밖에서 그냥 노래 갑자기 제가 지금 마음속은 되게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 뭐라고 하죠? 뭐지?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야? 그걸 그래, 네, 감사합니다. 버스킹. 네. 버스킹을 원래 한강에서 하려고 실제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게 아마 올해 봄쯤에, 올해 봄쯤에 하고 싶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랄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그냥 평상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그리고, 제가 지금 여수 밤바다도 못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 밤바다도 원래 보여드려야 되는데, 강화도 밤바다를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상황인지라 지금 그걸 못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원래 제가 만약에 첫 번째로 콘서트를 뭐, 어찌 보면 정식으로 하게 된다면, 물론 전에 한번 작은 콘서트를 했었지만, 다시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돈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뭐 그런 뭔가 공연이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그냥 한강에서 기타 치면서 혹은 뭐 피아노 치면서 그다음 그렇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 그리고 해왔던 노래 그리고 제 배우 인생사를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사실 오늘 지금 했던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네 그래서 사실은 버스킹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 제 목표이자 그리고 그거를 계획했던 이유가 제가 항상 받기만 하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다가, 또, 공연을 막 또 하면은 또, 제가 막 날짜를 잡고 또 공연을 하고 이러면 또, 여러 가지로 또 티켓도 여러 가지 있으시고 막 이래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또 결국에 입장료를 또 내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게 제일 어떻게 제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까 생각하다가 예, 한강에서 버스킹을 하는 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를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됐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근데 다음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건이 되면 뭐
양조원이야 뭐 제가 하면 당연히 걔는 와야 되는 거니까, 뭐 양조원, 노윤 이런 애들은 뭐 저 하는데 도와주려고 오면은 오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꼭 그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계획과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원래 목표였는데 좀 잘 안 됐어요. 네. 원래 그 같이 저랑 이 계획을 짜주셨던 네, 분이 계셨는데 좀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야, 이거 왜냐면 저는 진짜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무대에서 사실 뭐 맨날 이렇게 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어쨌든 그것도 저는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시는 거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강 같은 데서 하면은 조금, 만약에 그러면 뭐 혹시라도 좀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좀 많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앉아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제 이런 생각을 말했더니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계획 가운데 있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 방법은 있겠죠. 네, 뭐 적절한 시기와 때가 오면 그러면 그때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뭐지? 그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동안 공연 보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끝날 때까지만 살짝 질문을 좀, 네. 아닌가? 이런 게 또 무례한 건가?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기다려주세요. 네. 정말, 노래 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정말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무대를 꿈꿔왔던 거였거든요. 네. 탈색머리는, 그쵸? 언제부턴가 제가 이 탈색머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냥, 원래, 이렇게 인물이 별로 좋지 않으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면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뻔히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렇게 그냥 탈색모를 유지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무대에 있는 사람은 조금 환상을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탈색을 좀 유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것 중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차기작을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사실 배우가 먼저 어떤 공연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또 예의도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덕분에, 정말 저는 원래 마지막 공연이 너무 그러니까 그 공연에, 그 시즌에 가장 마지막 공연할 때 너무너무 슬펐었어요. 그냥 왜냐면, 이제 이 무대가 정말 마지막이구나. 왜냐면 진짜 실제로 뒤에 작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마지막 공연 때가 너무 슬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 시원하고 후련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슬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무대가 끝이구나, 이런 그런 슬픔이 항상 있었는데, 네. 그랬는데, 덕분에 제가, 많은 무대를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뭐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네, 무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두렵고 걱정이 되는 부분. 왜냐면 앞으로 제가
할 작품보다는, 그러니까 해왔던 작품보다는 새롭게 할 작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보여드렸던 모습들이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무대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그 모습이 또, 이 관객분들한테, 또 팬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그게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사실.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다만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에 제가 캐스팅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작품에서 갑자기 박경원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리고 그 모습에 좀 기존에 저를 보셨던 이랑 또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실망하실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건 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제가 배우로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다다음 무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제 박견이라는 배우가 언제까지 무대에 서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무대를 쓰던 어떤 캐릭터 어떤 모습을 쓰던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게 정답이든 정답이지 않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드릴 건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게 노력을 할 이거는 정말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바라옵기는 그냥 저는 어떤 작품에서 어떻게 나오든 그 최우진수를 했었던 박규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너무 놀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렵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최우진수 했던 박규원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까지 보셨던 박규원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그 무대에서 비난을 받던 또 비판을 받던 혹은 잘했다는 얘기를 듣던 그냥 저는 그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렵지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새벽 1시가 다 돼가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어떤 배우든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배우든, 이 무대에 서는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면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없을 수 없죠.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또 아니니까. 네. 네, 어쨌든 그리고 저한테 언제 좀 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이제 걱정 섞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34년 동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굳이 더 쉬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저는, 제 목표는, 당장 제가 내일 배우를 그만두더라도, 후회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인생의 목표이기도 했고,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후회가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허락되는 작품, 한 작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맞아요. 제 마지막 모습은 은퇴는 그게 왜 슬펐냐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이준쌤이 정말 참 글을 잘 쓰시는데, 제가 딱 그때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제가 서커스 노래에서 가장, 정말 사실 매번 부르면서 매번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그 노래 은퇴는 하지 않겠어. 언젠가는 추락하겠지. 그리고 사실 제일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가 기다린 그 순간. 그러니까, 모두가 나의 은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가다가, 모두가 내가 그만하길, 내가 무대에 그만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고, 배우로서 이제 박교원이라는 배우가 그만 좀 눈에 비쳤으면 좋겠는 것 같고,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물론, 모든 분들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리고 굳이 예를 들면은, 후기를 안 찾아봐도, 그런 기운들은 결국에는 배우들이 다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런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은 대부분 어쨌든 저쨌든 비즈니스니까 이제 이런저런 관련 검색들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게 제작사에서든 배우들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는 제가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이제 듣게 됩니다. 네. 그냥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노래가 그래서 그때는 한동안 그것 때문에 모두가 내가 그만하길 바라는구나. 그럼 나 진짜 그만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만하기 너무 속상한데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모두가 기다린 그 순간 춤을 출 거라잖아요. 이 너무 아무튼 꼭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굳이 은퇴라는 말 자체가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그 은퇴라는 단어를 쓸 만큼의 대단한 배우도 아니고, 우리는 은퇴라기보다는 언젠가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춤춘다라는 그 말이 그냥 다르게 말하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다가온다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약간 이 알렉산더 공연을 처음 대본을 보고 준비하면서 약간 제 배우 인생의 약간 목표가 되기도 했어요. 그냥 언젠가 그만두는 날이 온다면,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냥 웃으면서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막 이런저런 앞뒤 얘기를 많이 붙여서 되게 뭔가 얘기가 거창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행복이 저로 인해서 좀 배가 되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좀 슬픈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냥 저라는 배우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무대가 정말 그냥 즐거움과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계속 공연을 할 거고, 그리고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은, 그게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 몸을 아껴달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마음 정말 충분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 받아서 제가 진짜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그 무대에 제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킬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제가 목소리를 언젠가 잃게 된다면 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무대라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그런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뭐 제가 뭐 엄청나게 착하게 늘 살아왔고 모든 일을 되게 순하게 착하게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과거에 엄청 실수도 많이 했을 거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고 제가 무대에서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오해를 하셔서 상처, 물론 오해지만 그것도 어쨌든 저로 인해서 생긴 거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제 공연을 보시고 불편함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발음이 조금 문제긴 한데, 발음이 일단 좀 문제긴 한데, 그 발음도 최대한 많이, 요즘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하던데, 아닌가요? 아무튼, 네. 그렇고, 그래서 그냥 부디, 요즘 사실 삭막하잖아요, 세상이. 그냥 서로 그냥 깎아내리기 바쁘고,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여유가 없는데 이게 그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가 우리 예술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니까, 아무튼 제가 몸닿는 때까지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무대에 서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정말 부디 앞으로 제가 서는 무대 가운데 그냥 이게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정말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의 편지 한마디, 그리고 말씀 써주시는 한마디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받는 행복만큼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진짜 제 배우 인생이 좀 더 길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대학로의 작은 배우지만, 우리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고, 세계가 행복해지고, 이거 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 공연 예술이 거기에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가 한번 날갯짓에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이 온다. 저는 비록 나비같이 작은 사람이지만 제가 그쪽 방향을 향해서 좀 가다 보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그러니까 오늘 해보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 또 적절하게 때가 된다면 또 네, 또 이제 한번 또 용기를 내서 해보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잘 지내시고요. 오늘 잘 주무시고요. 자, 왜냐면 저도 사실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버스킹을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왜냐면 그냥 구애받지 않고 그냥 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노래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뭔가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버스킹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언젠가 때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주무시고요. 그리고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과 이 모든 이런 주변 상황들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말 오랜만에 눈물 날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이.